안녕하세요. 빌딩 중개 공인중개사 빌딩버튼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약 직전 또는 계약이 끝날 무렵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하나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상가 계약을 할 때는 보통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계약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계약이 끝날 때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원상복구 문제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은 처음 계약할 때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월세, 권리금, 입지,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계약이 끝나는 순간이 되면 이 원상복구가 가장 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기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임차인이 철거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새로 만든 칸막이, 추가로 증설한 전기, 그리고 교체한 바닥마감, 설치한 간판,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복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까지가 내가 설치한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분쟁은 시작하게 됩니다. 법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특약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입점 당시 상태로 복구한다.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 노출 상태로 복구한다. 이 문장들 하나가 태거시 비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몇백만 원 차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계약할 때는 그 한 줄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이 끝나는 날 그 한 줄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약 시에는 원상복구 특약만큼은 그냥 넘기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항상 한 번 더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덕트, 가스배관, 방수, 바닥 타일. 처음 공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던 만큼 철거 비용도 작진 않습니다. 계약을 마무리하는 날, 이 정도까지 철거를 해야 하나요? 라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학원이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증설을 많이 해두셨다면 그 부분이 복구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의원은 더 복잡합니다. 급배수나 특수설비는 철거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계약 단계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임차인이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철거 없이 승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복구 범위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입점만 생각하지 말고 퇴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시작이지만 결국 마무리까지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계약을 진행할 때 제가 반드시 확인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점 당시 내부 사진을 남겨두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특약의 복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 원상복구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점 당시 상태로 복구한다. 상태로 반환한다. 노출 상태로 복구한다. 이 세 가지 문장 중 꼭 하나는 계약서에 표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전기와 급배수 증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 특히 공사가 많이 들어간 업종들 중 식당, 병원들은 더 그렇기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태거시 갈등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는
계약이 끝날 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그때 가장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임대차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함께하는 계약입니다. 오늘 내용이 상가 임대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